저희는 그 키트 앨범이라는 새로운 음반 미디어를 판매하고 있고요. 제가 뮤즈 라이브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건 초기에 음악 관련된 미디어를 공급하는데 좀 적당한 이름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닷컴을 따야 되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뮤즈라는 어떤 여신, 음악의 여신, 그리고 라이브라는 살아있다는 느낌, 또 살아있다는 게 스타트업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요. 뮤즈 라이브라는 회사 이름을 만들고 이제 음반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시장에는 다양한 음악 서비스가 있고요. 뭐 오프라인에 있는 CD, LP 등의 음반 사업, 그것도 서비스겠죠. 있고 온라인상에 있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같은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스트리밍이 주는 그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서 잃어버린 소장성과 피지컬 음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키트 앨범이라는 미디어를 만들었고요. 키트 앨범이라는 미디어는 이 이용의 편의를 클릭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음반을 구동할 수 있는 이용의 편의를 주고 있고, 그리고 소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패키지의 피지컬 형태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음악 팬들이 기존에 있던 음반을 구매해서 다시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이중 구매 형태에서 벗어나서 키트 앨범 하나로 이 모든 음악 어떤 영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상품입니다. 제가 23살 대학 졸업 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급히 사업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특정 종목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의류 유통을 시작했고, 거기서 돈을 좀 벌다 보니까 한 단계 진화해서 섬유 원단을 제조하는 사업을 해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보다는 음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밴드 생활도 하고 작곡, 믹싱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때 생긴 저희 동료들이 있었고, 그래서 새로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창업을 시작할 때 IT와 음악이 접목된 어떤 그런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의기투합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그런 형태의 사업을 시작해왔고, 지금 음악과 IT를 접목해서 사업을 해온 지는 약 13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스마트 음반 사업을 할 때 NFC를 이용해서 했어요. 특별한 기술이 보강되기 전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해온 음악 시장에서 제가 아는 네트워크, 그리고 룰들, 규정들, 그리고 이해관계들을 이용해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찾았던 매체가 주위에 보였던 게 NFC였고요. NFC로 다수의 음반을 출시했습니다. NFC로 한국에 있는 여자 아이돌 그룹은 거의 다 음반을 출시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넘지 못한 어떤 선이 거대 기획사, 그리고 남자 아이돌,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게 또 하나의 벽이 있었고요. 결국 남자 아이돌은 또 NFC로 출시하게 됐지만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과 거대 음반 제작사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좀 찾아봤더니 제가 좀 이제 감성적인 거였어요. 정성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그냥 시중에 있는 어떤 기술을 차용해서 이 고귀한 회사의 고귀한 아티스트의 컨텐츠를 담아서 팔아먹는 정도의 업체,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제가 다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깨고 싶었어요. 이걸 깨려면 이 어떤 BM이나 영업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술적인 차별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키트를 개발하게 됐고요. 이 키트는 NFC는 보안성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디바이스마다 활성화 과정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뭐 또 그때 당시 아이폰도 안 됐고, 이 모든 걸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했고, 그 새로운 접근 방법이 모든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구동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접근해야 되냐 하고 찾아서 그게 오디오 신호를 이용하게 되면 모든 스마트 디바이스는 마이크가 있어서 이게 막히지 않고 언제든지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데서 착안을 했고요. 그리고 불법 복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오디오 신호를 암호화하는 그 과정이 제일 유니크한 기술입니다. 독보 기술을 가지게 됐고요. 요걸 완성해서 키트 데모를 보고 3일 만에 계약을 진행해 주셨고, 첫 번째 출시 때 전가수의 그 리패키지를 수를 나눠서 한 번에 다 출시해 주셨죠. 그래서 아마 그 서로 대화는 안 했지만 그 회사들도 뭔가 자기들이 애써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공동 콜라보레이션해서 어떤 상품을 출시하려면 이쪽도 그만큼의 노고가 있는 어떤 존재여야 서로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진보를 가지고 이건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이 음반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게 괜찮으면 한번 그 CD를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로 한번 출시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전달드린 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 드렸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전가수를 키트 앨범 출시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라이브 콘서트 앨범은 DVD로 출시하던 라이브 콘서트 앨범은 하나도 출시하지 않고요. 라이브 콘서트는 전량 키트 앨범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 시작할 때 한국에서 이 사업이 인정돼서 시장에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미국이 더 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출시를 앞두고 패키징까지 다 해서 이제 저희 창고에 재워놓고 출시를 기다리는 중에 그 아티스트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제 출시가 막혔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에 저희가 가진 기술력으로 그 앨범이 출시됐으면 오히려 지금 같은 길을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걸 개선해서 미국 시장에 부닥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근데 한국에서는 왜 안 해? 가 됐어요. 반대로.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출시가 되지 않으면서 해외 가서 우리가 이걸 새로운 음반 미디어를 출시하세요라는 게 어불성설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됐고요. 한국에서 이제 소개 성과들이 나오면서 이 여러 가지를 입증해야 됐어요. 이 서비스 피지컬하게 판매되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가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컨텐츠를 공급하는 제작사나 유통사 입장에서는 저희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CD처럼 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저희한테 서비스를 받지만 이 아티스트에 연관된 어떤 문제점이 이미지가 아티스트와 연관되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 키트 앨범 출시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다행히 저희에 대한 신뢰를 좀 가지면서 이게 출시가 되니까 저희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다시 일본과 미국에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에 이제 좀 확장을 모색하게 됐고요. 사실 지난해 일본이랑 미국에서 하나씩의 앨범이 나왔어야 되는데 딱 그 시점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좀 밀렸고요. 밀려서 지금도 이제 다시 협의가 되는데 그 한 6개월간은 미국이나 일본에 있던 레코드 레이블들이나 뭐 유통사들은 다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이어서 회사에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기존에 하던 건 루틴하게 상품화 되는데 신규 상품에 대한 그 논의나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동안에 서로 협의만 해오고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특정 가수, 일본의 특정 가수가 확인이 됐고 그 가수들에 대해서 앨범 출시를 어떤 형태로 할지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가 미국, 일본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장이 한국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더 깊게 보면 상당히 다른 시장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현지의 언어, 그러니까 뭐 영어랑 일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지의 음악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같은 톤 앤 매너를 가진 사람들을 찾았어야 됐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 담당도 그런 컨텐츠 사업을 일본에서 오랫동안 해온 분을 섭외했고, 미국 쪽도 오랫동안 워너, 소니, 유니버설에서 근무했고 현재 이제 다시 이직을 저희 쪽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을 통해서 현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현지에서 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전달하는 그 제안이 필요했었어요. 그 제안이 뭐냐면 한국에서 아무리 레퍼런스가 쌓여도 현지에서는 저희를 모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소개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소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 감성적인 게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현지 인력을 가장 급하게 섭외했고 가장 중요하게 봤고요. 이후에 이제 저희 서비스들을 현지에 소개하는데 포인트는 약간씩 또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 중요하게 봤던 거랑 우리가 제안할 때, 미국에 제안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거랑 일본에 제안할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이 또 전혀 다릅니다. 실례로 이제 저희 전략 중에 하나 좀 큰 부분이 한국은 처음부터 신보 앨범에 집중했어요. 새로운 앨범 나올 때 우리를 동시에 출시해 주세요. 그래서 동시에 출시하고 동시에 유통해서 저희가 좀 그 CD와 한번 같은 시장에서 경쟁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그런데 해외에는 코로나도 있고 우리 전략을 저희가 정반대로 갔어요. 일본, 미국에는 리패키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제작사들이 새로운 음반을 출시해서 릴리즈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다고 예전에 CD로 팔았던 LP로 팔았던 구보들을 다시 또 CD나 LP로 팔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다 해소할 수 있게 인기 있던 구보를 예전 앨범들을 타이틀들을 스마트 패키지로 리패키지해서 팔아보자. 그럼 당신들은 리스크가 없고 팔리면 새로운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졌고요. 양쪽 다 리패키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재밌는 제안은 미국은 가수들이 LP를 바이닐을 아직도 출시해요. 그게 올 상반기가 미국이 CD보다 LP가 많이 팔렸답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CD 플레이가 없어졌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LP나 CD나 이제 못 듣는 거죠. 근데 CD보다는 LP가 이쁘니까 LP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CD 플레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소장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사고 싶은데 LP를 많이 샀고 CD 판매가 준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CD와 LP가 동시에 출시되는데 시장을 봤더니 LP가 재고로 많이 남아있는 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안하는 건 미국 쪽은 조금 큰 패키지고요. 7인치짜리 LP들이 있습니다. 조금 작은 3곡 들어가는 그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들이. 그 7인치짜리 LP를 밑에 깔고요. 패키지 안에. 위에 얹어서 키트가 들어가서 LP와 키트가 동시에 출시되는 모델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소장 가치를 이제 우리가 하나로 처음에 낯설어 하던 분들은 LP를 소장하기 위해서 사서 집에는 LP가 있고 나가서는 키트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저희 이용성이 확보되고 그 레코드 레이블이나 아티스트들은 제어있던 LP를 다시 상품화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 잘 합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제안이 돼서 좀 재밌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LP하고 상관없이 이 아티스트가 일본은 오래된 아티스트들도 여전히 음반이 많이 팔리는 시장이거든요. 27개 정도의 음반을 출시한 유명한 팀이에요. 이 팀이 그 27개 매번 그 싱글이었죠. 싱글 타이틀들을 다 모아서 저희 키트 앨범으로 대량으로 다시 리패키지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일본의 라이센스를 그 거대 음반 제작사랑 협의해서 일본 라이센스를 같이 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은 올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이제 첫 번째 앨범들이 현지 가수들의 첫 번째 앨범들이 출시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작업을 시작한 게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꿈꿨던 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전 세계에 있는 아티스트의 오더를 받아서 언제 패키지를 만들어서 언제 공급하냐 이게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을 계속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그 나라를 폄훼하면 안 되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모잠비크에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거기 가서 회사 설립해서 확장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떤 CD 음반이 나오기 전에는 CD 음반을 매니팩처하는 기계나 그 프로세스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 CD 음반이 나오면서 그 공장 형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라인이 새로 생긴 거고 저희 키트만을 위한 라인을 기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저희는 이제 키트 내부에 들어있는 PCB 보드판을 모듈로 하는 데까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계에 들어가면 이 PC 보드판에 모듈이 올라가고 조립, 패킹, 랩핑까지 다 해서 출고되는 과정까지를 하나의 그 공정으로 기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화가 되면 이제 꿈꾸는 모델은 모잠비크의 각 나라마다 한국에도 있고요. 일본, 미국 전 세계에 있는 게 기존의 그 음반 제작사들이 음반을 출시하게 되면 그걸 프로덕션 제작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D나 뭐 오다 오는 대로 자기들이 인쇄해서 패키지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다 있거든요. 한국도 저희가 그들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했는데 한국은 저희가 지척에 있다 보니 음반 제작사가 얘들을 건너지 않고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오니까 저희가 그 일을 직접 하게 됐고 일본은 지금 제작하는 회사가 그런 종류의 프로덕션 회사고요. 그 회사와 우리가 협업해서 에이전시 레코드 레이블들과의 협업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지금까지 CD나 LP를 찍어내는 하청받아서 하는 그런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를 들어 모잠비크에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한 곳이랑 파트너십을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그 기계를 보냅니다. 물론 이니셜 피를 받을 수도 있고요. 기계를 보내면 그 이상 그 기계가 깔리고 오더를 받으면 10,000개를 제작한다. 그럼 저희가 모듈 10,000개를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그 모듈만 올리면 모든 공정이 끝나고요. 단 기획사가 보내오는 그 컨텐츠 DB, 그다음에 고객 UCG 데이터, 커뮤니티는 다 저희 서버에 운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온라인상의 서비스에 관심이 없거든요. 피지컬하게 인쇄해서 프로덕션에서 해서 제공해서 그 납품가 받는 게 목적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충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영역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CD 플레이가 없어지니까 CD 대신 저희 걸 지금 일본 경우처럼 소개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각 세계로 빨리 나가고 여기서 모듈만 보내는 형태의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다각화가 되는 건 뭐 저희가 원하는 거고 거기에 다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시장에 저희 그런 인프라가 다 깔리게 되면 유사한 다른 매체가 나왔을 때 저희를 넘어서긴 또 하나의 허들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 기기를 또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 어떤 스마트 팩토리 형태의 키트 매니팩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0% 정도가 이제 해외 사용자고요. 현재 150만 장이 판매됐으니까 한 90만 개 정도 해외에서 판매됐고요. 근데 지금까지 출시된 앨범들은 K-팝 앨범이라 그 팬덤의 성향이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이제 저희가 K-팝 앨범을 출시하고 해외에서 어떤 세일즈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음반 제작사도 그렇고 출시되면 한국에 있는 리테일 그 채널들에서 판매됐거든요. 그런데 90만 개 정도가 해외에서 팔렸다는 건 이제 해외 사용자들이 K-팝의 니즈, K-팝에 대한 니즈 때문에 직구든 좀 힘든 과정들을 거치면서까지 한국 K-팝 음반을 구매한다는 걸 봤고요. 이제 그분들한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일원화되지 않은 창구들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발생한 것도 봤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온라인 채널이면 온라인 판매 채널들에 있는 분들은 이 CS가 왔을 때 고객이 어떤 문의나 컴플레인이 왔을 때 제 키트 앨범을 저희만큼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이 나가거나 대답 자체가 안 되거나 그리고 딜리버리 문제가 자주 발생해서 주문했는데 물건을 못 받고 있거나 하는 게 빈번하게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키트앨범닷컴을 론치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유통 채널들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저희 키트앨범닷컴은 공식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론치를 해서 저희가 현지 전 세계에 직접 배송을 시작했고 CS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 판매가 돼도 CS는 저희 쪽으로 들어오게 일원화시켰고요. 그래서 그 CS를 해소해 주는 과정이 저희는 이제 낮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지만 밤엔 제가 또 새벽에도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팬들의 신뢰가 초기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그게 공고에 좀 저희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한국에 있는 음악 산업 쪽에서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이 음반 CD 음반이 판매가 되면 해외로 판매된 것까지는 알거든요. 근데 얘들이 누군지 어디서 쓰는지 뭐 딱 판매되고 나면 끝이죠. 얘들이 정말 우리 걸 쓰는지 우리 앨범을 듣고 있는지 몇 번 트랙을 듣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키트 앨범은 이제 그런 유세지 데이터들을 다 받게 되죠. 그래서 해외에서 실제 중국에서 30만 장, 일본에서 한 20만 장, 영미권에서 30만 장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에서 언제 듣고 있는지 어떤 트랙을 몇 번 듣고 있는지 어떤 사진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를 다 받다 보니까 해외 유저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국의 음악 산업 쪽에서 조금 이제 시야가 열리는 상황이 되고 있고 저희랑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조금 더 디테일한 해외 상황들을 알 수 있게 되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이 좋았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K-팝이 글로벌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나가기 위해서 시장을 태핑하다가 한국 시장에서 왜 안 해라는 소리 때문에 한국에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 한국에서 시작했는데 한국 음반들이 해외에서 팔리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자연히 글로벌 진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K-팝이 공고의 짐에 따라 오히려 저희 이제 판매 속도가 따라가게 되었죠. 여기서 저희가 역할을 좀 해야 이 한류 K-팝의 흐름에 저희도 계속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요즘은 저희가 이제 주창하는 게 K 컨텐츠가 있으면 이 그 무형의 컨텐츠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죠. 여기에 K 기술이 가미된 한국이 IT 강국이니까요. IT 기술이 가미된 K 미디어가 이 컨텐츠를 싸서 나가면 훨씬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그런 형태의 미디어가 돼서 이 K-팝 이 글로벌로 흥행하는 붐업하는 이 시기에 저희도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따라가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K-팝이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에서 하고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힘든 과정을 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글로벌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제안하니까 그 첫 번째 넘어가야 될 허들을 넘으면서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 유명한 거대 음반사의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를 만나러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만 걱정했대요. 이게 좋은가 싫은가, 이거 이 물건이 괜찮은가, 이런 걱정을 이제 안 했대요. 딱 하나의 걱정이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사서 스마트폰에 쓸까? 쓰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소하지 하는 거만 고민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공항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제가 모시고 저희 사무실로 와서 저희 회사 소개나 상품 소개하는 장표를 띄우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 그 데이터 플랫폼을 열었어요. 화면에 열고 일본어로 확대했죠. 20만 명이 쓰고 있는데요. 네? 저 키트 앨범 쓰는 사람들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케이팝만 출시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20만 명이 이 케이팝 키트 앨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고민이 없어졌네요 하고 얘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케이팝을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사용자들이 생기면 현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신뢰, 이 물건에 대한 신뢰가 이미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봐주는 게 생기게 되고요. 저희는 그걸 아주 좋은 기회를 삼아서, 레버리지 삼아서 해외 진출에 좀 속도가 나는 상황입니다. 1차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피지컬 글로벌 시장이 저희 한국 시장이랑 거의 마찬가지로 이 피지컬 음반 매체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음악 시장이 피지컬로 만들어진 매출이 피지컬이 주력일 때 약 26조 정도 되면 이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만들어내는 매출이 약 8조 정도거든요. 근데 이 26조의 풀을 먹고 살던 공룡들이 그대로 이 8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마이너스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피지컬 CD 플레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D 음반을 판매하고 그리고 공연으로 채워왔거든요. 근데 공연이 힘들어졌죠. CD는 점점 없어지죠. 뭔가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할 때 좋아해요. 좋아해서 얘기가 쉽게 되는데 여기 하나 밸류를 더하는 게 요즘 언택트가 되니까 이 공연이 사라지고 언택트 공연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스트리밍해서 라이브 스트리밍해서 공연을 보는 상황이 많아졌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문제가 이 피지컬 음반 콘서트 현장에서 관람을 하기 위해서 표를 살 때는 수십만 원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가니까 이게 지금 겨우 이제 3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MP3 스트리밍이 크게 비용을 매출을 못 일으키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티켓이라는 걸 하나 기안을 했고요. 티켓과 키트를 합친 말입니다. 티켓 박스인데 이 전통적인 콘서트 시장을 가면 피지컬하게 콘서트 입장권을 구매하고요. 수십만 원짜리 구매하고 이걸 가지고 콘서트 현장을 직접 가서 들어가서 콘서트를 직접 보고 거기서 굿즈를 사고 나와서 몇 달 있다가 이 콘서트 앨범을 다시 구매하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사라지고 스트리밍 라이브만 남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티켓은 하나의 박스예요. 저희 키트 앨범 같은 박스인데 좀 예쁘게 크겠죠. 이렇게 티켓 박스가 있으면 구매자들은 이 티켓 박스를 사면 몇 월 며칠 날 하는 입장권을 산 거예요. 이 안에는 다양한 굿즈와 키트가 들어있죠. 그럼 그날 공연하는 날은 키트를 인증하면 TV든 뭐 폰이든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요. 이게 티켓입니다. 그리고 굿즈는 이미 샀죠. 들어있어요. 끝나고 나면 한 2달 있다 편집이 끝나면 이 키트 안으로 앨범이 전송돼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이 티켓 박스 하나를 사면 이 모든 과정을 다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십만 원짜리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티켓 박스를 기안해서 이제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화의 저희의 약점이 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할 거냐 아니면 협업할 거냐를 고민하는 중에 한국에서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가장 잘하는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좋은 협업 관계를 만들면 양사가 윈윈해서 글로벌로 좀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의 이해관계가 한국 시장의 이해관계랑 상당히 다른 게 컨텐츠 시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이 컨텐츠 시장에 묶여있는 이해관계라는 게 일반 제품이랑 달리 좀 정성적인 부분부터 정량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게 누구를 만나서 이걸 해소해야 되는지를 찾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한국은 음반사를 만나야 될지 유통사를 만나야 될지
이게 복잡한 구조였었다면 해외 같은 경우에 일본이나 미국은 아티스트가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아티스트를 저희가 직접 만날 수는 없는데 아티스트의 결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아티스트의 결정도 일본의 아티스트의 성향과 미국의 아티스트의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되고요. 이것들을 파악해서 라이펄스이 누군지, 누굴 만나서 이 사람을 설득해야 이 아티스트의 동의를 받아내는지, 이게 그냥 온라인에 찾아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인들 아름아름해서 누굴 만나야 돼, 누굴 만나야 돼. 흔히 말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명함이 필요가 없대요. 누굽니다 하고 주어서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제안하면 너 나 아니? 너 나 아니? 아니요? 됐어. 넌 아니? 우리 언제 뭐 했잖아. 그래, 뭐 뭔데? 이런 시장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아티스트와 그런 관계인 거죠. 이런 걸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고요. 한국은 그나마 좀 두 조직 중에 어디가 이번에 프로젝트에 맞나만 찾으면 됐죠. 왜냐하면 회사들이 결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현지화 인력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제 그걸 해소해 나가는 단계에서 많은 것도 배우고 많은 인력도 네트워크도 쌓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라이퍼스를 찾게 되면 어떤 집중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요것들이 가장 힘들었고요. 하지만 또 그걸 해소하면 가장 많은 걸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고요. 처음에 저희가 미국이랑 영국에 어프로치 할 때는 제 친구 지인이 이제 좀 유명한 애가 있어요. 글로벌로 되게 유명하고 뭐 국제 컨텐츠 변호사기도 하고, 그런 친구를 통해서 해외 유명 아티스트를 소개를 받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 깊은 논의가 안 돼서 이보다 더 좋은 어떤 네트워크를 좀 구할 수 없을까 하고 찾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이제 알게 된 분이 한국의 유명한 그 배우 아드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힙합을 했고 힙합 레이블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워너, 유니버설 다 근무를 하고 좀 소니에 근무를 하는 중에 저희랑 이제 줌 미팅이 이루어졌죠. 미팅이 이루어져서 저희 거 설명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미국 시장이 이게 먹힌다. 이래저래 해서 여기서 음반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처음에는 이제 반신반의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들과 진행되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찾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걸 제안하는데 어떤 초기에 넘어가야 될 물음표는 다 사라졌어요. 그냥 이게 사업에 도움이 돼.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생길 것 같아만 집중을 할 수 있는 논의에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이 관계가 이루어져서 한두 개만 만들어지면 나머지 시장들은 저희가 또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때 이 친구와 나머지 팀들이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그 셋업과 실무 일을 해나가면 저희가 그 네트워크를 이제 저희 내재화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좀 집중을 했고, 이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 같아요. 누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중국이나 미국이나 해외에서 뭔가 가져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거 서비스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계속 한국 서비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듣고 그거 다 확인했어. 돼. 하면 조금 다른 얘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미국이 한국보다 그런 게 더 강한 사회라는 걸 절감했고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 시장에 있는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라이펄슨을 찾고 그 사람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한 단계 넘어가는 과정들을 가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게 우리가 글로벌로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냉정한 분석에 의해서 제가 스마트 팩토리화해서 저희 공정을 좀 시스템화한 다음에 그걸 통한 파트너십을 이제 좀 확장해가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피지컬 음반 이용자의 데이터 좀 생소한데요. 쉽게 보시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음악 사용자 하나의 풀에 모여 있거든요. 이 스트리밍 유저 안에 또 피지컬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좀 쉽게 설명드리는 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인데, 놀이공원에 가면 롯데월드를 가신다고 생각하시면요. 롯데월드에 가면 입장권 사서 롯데월드를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스트리밍 유저예요. 그런데 추가 비용을 내고 하나하나의 기계들을 이용하시는, 몸으로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피지컬 음반 구매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더 내고 비욘세 기계 타고 아델 기계 타는 거죠. 그러면 이 롯데월드라는 이 산업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마케팅 대상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은 이 피지컬 기구 이용자들이겠죠. 근데 음악 시장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입장권만 내고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유저들에 대한 데이터는 넘쳐나는데 실제 더 추가적으로 돈을 내고 음악 시장에서 더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건 CD, 카세트, LP가 온라인에 연결이 되지 않는 매체다 보니까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키트는 그 부분을 해소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서 구매했는지 또 뭐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음악을 녹음하는지 어떤 음악을 커뮤니티에 올려서 어떤 반응을 받고 있는지 몇 번째 사진을 몇 분 동안 봤는지 특이하게 9번 타이틀이 이달에 이만큼 늘었네?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은 사진을 많이 보내 등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는 다 받아서 DB화하고 있고요. 이걸 분석해서 저희 키트 앨범 출시하는 레코드 레이블들한테 공급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지컬 음반 유저의 데이터를 모은다는 게 시장에 새로운 밸류를 만들 수 있는 게 콘서트 프로덕션들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고 콘서트를 하고 있거든요. 프로덕션들 그리고 음반 음원 유통 서비스 업자들도 이 스트리밍 유저나 음반 구매 유저는 하나의 풀 속에 있고요. 스트리밍 유저들 중에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음반 구매자라고 보시면 이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음반 구매자의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스타 굿즈 만드는 분들도 어차피 음반을 구매하는 팬들이 스타 굿즈를 구매하는 팬들이니까 이 음반 구매자의 데이터가 여러 방면의 음악 시장 전체에 밸류를 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피지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저희가 상시하는 저희 스스로의 질문인데 첫 번째는 컨텐츠를 좀 다각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책이 사라지고 오디오 북이 나왔는데 스트리밍에서는 별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지만 저희가 만든 피지컬 오디오 북은 또 잘 팔리고 있거든요. 오디오 북이나 또는 지금도 DVD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급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저희 쪽에 담아 옮기면서 조금 더 시장을 넓혀 놓으면 하나의 어떤 시장이 사라지더라도 이 새로운 시장들이 계속 유저들의 니즈가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하게 될 것 같고요.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컨텐츠를 확장하는데 하나의 주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 키트 앨범을 이용해서 많은 유저들이 생기고 그 유저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저희 키트를 넣고 나머지 부가물을 뺀 키트 앨범과 똑같은 컨텐츠를 넣고 DVD를 넣고 나머지 부가 상품을 많이 넣은 상품 패키지와 두 개를 같은 가격에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키트 앨범에 대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럼 그건 이제 이 피지컬한 나머지 부가물들보다는 이 컨텐츠 자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키트가 서비스 차원에서도 괜찮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지컬하게 접근했지만 커뮤니티를 키우고 데이터 플랫폼을 키우는 이유가 이 피지컬이 사라졌을 때 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일반적인 커뮤니티를 좀 넘어서서 게임화되는 단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션을 주고 팬들이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받고 포인트가 쌓이면 레벨이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가면 뭐 콘서트 티켓을 받는다든지 하는 또 보상이 주어지는 형태로 움직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이벤트를 이제 저희가 진행하게 되고 이벤트에 반응을 하면 거기에 또 포인트가 제공되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 내부가 이 피지컬함에서 시작했지만 들어와서 즐기는 서비스 자체가 유니크하게 계속 발전해 가는 과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악 서비스나 또는 개인의 셀프 뮤직 비디오를 창작하고 공유하는 과정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자기의 어떤 액티비티를 보여주는 과정들이 좀 독창적인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고착이 되고 데이터가 쌓이면 이 피지컬 시장이 만에 하나 사라지더라도 저희 서비스의 가치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피지컬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게 저희 서비스가 최선을 다해서 뒤를 받쳐서 이 시장을 그대로 좀
유지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죠. 많이 하는 얘기 같아요. 그 멈추지 않는데 실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멈추니까 실패잖아요. 멈추지 않으면 실패는 없어요. 오르락내리락만 있지. 여기서 멈추면 실패잖아요. 또 가서 올라가고 오르락내리락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부침이 있잖아요. 뭘 작은 일을 해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근데 멈추지 않으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건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게 실패잖아요. 그래서 멈추지 않을 수 있다면,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실패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지 그 순간 좀 덜 되고 있을 뿐인 거죠. 멈추지 않는다면 또 올라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실패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인생의 하나의 목표 하나를 보고 그거에 안 되면 난 실패하라고 생각하는 게 전제된다고 보고요. 내가 어디가 있을지는 아무도 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꿈꾸는 그 특정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라는 거대한 꿈이 있다면 실패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과정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았으면 제가 힘들었던 4년 전이 지금은 저한테 과정인 거죠. 그때 멈췄으면 그건 실패였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정의가 멈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니까 멈추지 않는다면 실패란 자체가 그냥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한 번쯤 그 힘든 거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패라고 느껴질 만큼 힘든 시기가 오겠죠. 멈추지 않으면 실패가 아닌데 그것도 겪어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겪지 않고 살았으면 즐거웠을까라고 물어봤어요. 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당장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시기가 한 1년 정도 이어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 없었으면 내가 재밌었을까? 지나고 보면 그거 없었으면 너무 재미없는 삶이 아니었나라고 느껴지는 게 그런 과정 같아요. 지나보면 즐거울 수 있다. 네, 멈추지 말자. 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이제 세계적인 팬데믹이 됐을 때 저희 직원들이 긴급 회의를 했어요. 저 없는데 전 회의 중에 갔거든요. 갔더니 막 회의를 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음반 시장이 다 죽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 얘기하길래 제가 들어가면서 아니야 우리한테 기회야 왜 그래? 그러고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생기면서 제가 첫 번째 든 생각은 공연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오히려 매체를 더 많이 팔아야 될 텐데 산업적으로 봤을 때 산업이 유지돼야 되니까요. 어딘가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출의 큰 꼭지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스트리밍으로 힘드니까 매체를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것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기회겠다.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 시장이 오면 우리를 팔면 당신들한테 이만큼의 밸류가 생깁니다만 잘 설명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런 혼란이 우리 키트 앨범한테는 새로운 그 매체로서 자리 잡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1, 2, 3월이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자뻑이었나? 이게 실제로 타격이 있구나 했는데 실제 타격이 있었어요. 음반사들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비용을 들여서 음반을 제작하는 걸 많이 주춤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게 좀 맞았던 게 결국 그렇다고 출시 안 할 수는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4월, 6월 지나면서 음반 출시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키트 앨범도 그렇지만 CD 앨범도 지금 역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을걸요. 한국 레코드 레이블들도 CD 음반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이쪽에 집중하는 거죠. 공연도 못하니까 음반으로 많이 고객도 음반으로 그 공연을 못 보고 굿즈를 못 사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그 채우고 있고 음반 제작사들도 이 매출을 채워야 되는 부분을 새로운 매체 판매로 자꾸 채워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음반 시장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코로나가 음악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타격일 수 있고 저희도 일부 타격을 받았지만 또 반대로 저희한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해서 좀 그 애매한 상황이지만 그 사이에서 저희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해서 괜찮은 기회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매체를 팔아서 자기들의 어떤 그 컨텐츠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커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기회가 오고 있는 거라고 봤고요. 그리고 리패키지 상품에 대한 제한은 지금 가장 잘 미트된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분명히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죠. 근데 이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느냐가 어떤 상황에서 위기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좋은 기회를 좀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